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바이오다인, 바이오 다인. 다인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74,000원에 35%입니다. 73,000원에 35%면 최근에 사신 거예요? 아닙니다. 2년 다 됐습니다. 그럼 거의 상장 초기에 갔습니다. 탈출할 기회가 왔는데 왜 안 팔았죠? 기회 비용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좀 더.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고 그건 잘못 샀기 때문에 생긴 기회 비용이고 어쨌든 탈출할 기회가 생겼다라고 했을 땐 탈출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거는 투자가 실패잖아요, 사실. 그죠? 왜 실패냐 하면은 상장 초기에 급등 나왔을 때 비싸게 산 것도 실패였고 내려갔을 때 추가하면서 안 한 것도 실패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올 때도 그냥 멍하게 있었던 것도 실패였고 비중도 35% 이미 많고 이미 다 실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바이오 다인만 할 건 아니잖아요. 시청자님께서도. 앞으로 2,000개 종목이 많고 다른 종목을 투자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복수 심리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내가 니한테 물린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니를 뽕을 뽑고 만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복수 심리로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건데 자존심이라던가 그런 성격, 감정 이런 걸 배제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원형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원형 천장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형 바닥도 이렇게 시작됐던 자리, 떨어지기 시작했던 자리까지 올라오면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거기서 그냥 매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기 시작했던 자리라고 하는 자리가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언저리쯤 오면 얘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인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자리에 올라왔을 땐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게 맞냐면 매도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복 감정, 내가 기다렸던 게 얼마인데 2년이나 기다렸는데 이씨 본전 찾고 나가기가 너무 억울하다.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여기서 더 가길 바라지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은 지금 본전 겨우 찾았지만요. 얘가 저점 대비해서 바라보게 된다면요. 15,000원대, 16,000원대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300%나 올라온 기업입니다. 시청자님은 겨우 본전 찾았지만 300%나 올라온 기업이니까 얼마나 피로감이 쌓였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나는 본전 찾았는데 저 종목은 300%나 올라온 기업이라고요. 내가 산 꼭대기에서 기다렸는데 저 밑에서 올라온 사람 안 쉬고 지금 5시간이나 등산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더 가길 바라는 거예요. 좀 쉬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니까는 주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본전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팔아요? 하지만 이 종목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힘들게 올라오고 굉장한 힘을 발휘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요, 감정을 제하고 봐야 됩니다. 보복 감정이니 뭐 이런 뭐 들뜬 감정이라든지 희망 이런 것들 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이 자리를 매도해야 되는 자리인데 안 했기 때문에 또다시 빠져서 내려가고 있는 자리고 빠져 내려가다 보면 이젠 대응 전략이 또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자리였는데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안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응해야 되는 건 복잡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5만 원대까지 밀리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5만 원에서 반등이 나온 종목이라서 반등이 저기서 나올 수 있을까 안 나올까를 또 마음 졸이면서 보셔야 돼요. 73,000원대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최근에 주가가 74,500원까지 올라와서 딱 본전까지 올라왔는데 저때 팔았으면 홀가분하게 바라보면 될 걸 또 물려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안 팔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5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반등 포인트가 나오는 거 봐야 되고요.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기서 막 반등이 나갈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로 또 이렇게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35,000원대까지 또 3만 원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이렇게 이유 없이 우상향을 하게 되면요. 힘없이 빠지거나 급락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거나 급등 나왔거나 이런 식으로 올라온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상향을 했다. 그렇다는 말은 결국 이 자리에서는 주가가 저기 4만 원대 이하로 3만 원대까지 다시 또 빠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5만 원대 반등 없으면은 안타깝지만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는 전략을 드려볼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좀 수급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좀.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물려 있다가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수급도 하나하나 다 좋아 보이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수급이 바뀐 것 같다,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올라갈 거야.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니까 올라갈 것처럼 계속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청자님 눈에는 지금 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고 차트도 올라갈 것 같은 모양이고 거래량도 올라가는 모양이고 수급도 올라갈 것 같은 모양이고 이평선도 그렇고 보조지표도 그렇고 뭐 전문가들 이야기도 그렇고 바이오다인 팔아라는 제 이야기는 안 들릴 겁니다. 다른 데 유튜브라든가 딴 데 또 이렇게 검색해보면 바이오다인 좋다고 하면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올라갔으면 좋겠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네, 제가 네, 말씀드렸죠. 객관적으로 좀 보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5만 원대 반등 없으면은 정리해야 되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안 팔았기 때문에 일이 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토대로 다음번에 마음을 추스리고 감정을 추스리는 법을 배우셔가지고 그렇게 투자해 보시면 아마 좀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